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정조 20년 봄, 종로의 유명한 기방기와지붕 위로 벚꽃 잎이 흩날렸다. 긴 복도 끝방에서는 도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의 가야금 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졌. 매화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은비녀들이 움직일 때마다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 그녀의 가는 손가락이 나비처럼 현을 스치며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곡조를 만들어냈. 그녀 앞에 앉은 김공자는 가을 달빛 같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조용히 감상하고 있었. 오늘 아가씨의 가야금 소리가 평소보다 더 애수에 젖은 것 같소만. 김공자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가요? 매화는 봄 호수같이 맑은 봉황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대감님은 참 섬세하시네요. 그저 요즘 생각할 일이 많아서.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기방의 주인인 이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허둥지둥 들어왔다. 매화야, 귀한 손님이 너를 찾으신다. 도사에서 오신 관리시다. 매화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김공자와 같은 단골 손님들 외에는 새로운 손님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 씨의 애원하는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 대감님, 죄송하오나 잠시 실례를. 매화가 김공자에게 고개를 숙였. 괜찮소. 나도 이만 물러가야겠어. 조심하시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턱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회색 한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바위처럼 엄격한 표정을 짓고 있었.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매화는 전율을 느꼈. 박무진이라 하오.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매화 아가씨의 명성은 진작 들어왔소만 매화는 이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 그리고 박무진이라는 이 남자가 그녀가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 방구석에는 아름다운 한자로 쓰여진 종이 한 장이 봄바람에 살랑거렸다. 그것은 매화가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기도 전에 쓴 시였. 벚꽃 숲에서 길을 잃은 어린 소녀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내용이었다. 매화가 객실로 들어섰을 때 박무진은 이미 귀한 목재로 만든 찻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이 일반적인 손님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 욕망이나 탐욕이 아닌 마치 그녀의 분칠한 겉모습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날카로운 관찰이었. 도사의 관리이신가요? 매화가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물었.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요. 박무진이 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단지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알아보라는 임무를 받았을 뿐이요. 매화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비밀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수년간의 기생생활로 단련된 그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 그 흥미로운 내용이 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박무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의미심장한 침묵을 남겼다. 아가씨는 양반가에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셨소? 글씨 솜씨가 뛰어난 실종된 교수에 대한 이야기 말이요. 매화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기생일 뿐인데 어찌 양반가의 일을 알겠습니까? 정말 그러신가요? 박무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매화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렇다면 아가씨의 방에 있는 그 뛰어난 한시들은 누구의 필체인가요? 매화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 바로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김공자의 친숙한 목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깼다. 매화야, 책을 두고 가서. 그의 말은 박무진을 보자 중단되었다.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았고 매화는 그들 사이에 흐르는 전기 같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김대감. 박무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소만. 매화는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운명이 보이지 않는 그물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녀는 점점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긴장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김공자와 박무진은 서로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치 오랜 숙적처럼
또는 뜻하지 않게 재회한 옛 동료처럼 오랜만입니다, 박 형사님. 김공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도사에서 이런 것까지 수사하시나요? 박무진은 슬쩍 매화를 바라보았다. 김 대감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실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지요. 매화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를 새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박무진이 그녀를 만류했다. 나는 이만 물러가야 할 것 같소. 하지만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매화를 바라보았다. 곧 다시 찾아뵙겠소. 박무진이 떠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김공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매화야.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박무진이란 사람은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수사관 중 하나요. 그가 당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건. 매화는 창가로 걸어가 멀어지는 박무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대감께서는 그분을 아시는 듯하네요. 그는 내가 도사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동료요. 한번 물었다 하면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지. 김공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의 비밀이 위험할 수 있어. 매화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 운명이 이렇게 된 것을.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 밖에서 일시 주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매화야, 큰일 났다. 문이 열리고 일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이게 무슨... 이씨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방금 한 노파가 이걸 전해주고 갔어. 네, 어릴 적 사진이랑. 네,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야. 매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김공자가 재빨리 편지를 건네받아 열어보았다. 편지 속에는 10살 무렵으로 보이는 어린 소녀의 초상화가 들어있었다. 소녀는 분명 매화였다. 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은 기생의 화려한 옷이 아닌 양반가 교수의 단아한 한복이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경기감사 이형준의 따님 이매화 아가씨께. 매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15년 전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정말 양반가 교수였단 말이냐? 바로 그때 마당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박무진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번에는 그의 뒤로 관군들이 보였다. 김공자는 재빨리 편지를 품 안에 숨겼다. 매화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소. 매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리는 마당에 그녀의 운명을 바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박무진이 이끄는 관군들이 기방으로 들이닥치기 직전 김공자는 재빠른 판단을 내렸다. 이씨마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뒷문으로 매화를 데리고 나가시오. 내가 시간을 벌어주겠소. 이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매화의 손을 잡아 끌었다. 두 여인이 후원 쪽으로 사라지자마자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김대감, 박무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매화는 어디 있어? 김공자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소만. 박무진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대감께서는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하신 모양이군요. 15년 전 이형준 대감의 따님이 실종됐을 때. 그만두시오. 박 형사. 김공자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정의를 위한 것이오? 한편 매화와 이 씨는 후원의 좁은 골목을 통해 도망치고 있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해 땅이 미끄러웠다. 아가씨? 이 씨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당신이 정말 이형준 대감의 따님이라면. 매화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비가 그녀의 화장을 조금씩 지워내고 있었다. 15년 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께서 영모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셨어요. 어머니는 절에 들어가셨고 저는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당신은 기생이 되기로 했다는 말이오. 박무진이었다.
그는 이미 뒷골목을 포위하고 있었다. 매화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알고 있어. 박무진이 천천히 다가왔다. 당신이 어떻게 이씨 마님의 도움으로 기생이 되었는지, 어떻게 한자를 배웠는지, 심지어 당신이 매일 밤 쓰는 시까지도 이씨가 매화 앞을 막아섰다. 박 형사님, 제가 데려다 키운 아이를 이제 와서 빼앗아 가려는 건가요? 빼앗아 가다니요? 박무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전 오히려 그녀를 구하러 온 겁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한 무리의 기마병이 접근하고 있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요. 박무진이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오고 계시니 매화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라고요? 네. 박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형준 대감의 누명이 벗겨졌소. 하지만 그건 좋은 소식만은 아니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매화의 과거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아가씨, 이 씨가 매화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매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15년간 숨겨온 모든 것들이 이제 빗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전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녀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박무진은 조용히 매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 비바람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매화의 운명이, 그리고 그녀와 얽힌 모든 이들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빗줄기를 가르며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매화의 심장은 귓가에서 울리는 말발굽 소리만큼이나 빠르게 뛰고 있었다. 첫 번째, 기마병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에 젖은 검은 도포를 입은 남자였다. 그의 뒤로 10여 명의 호위병이 따랐다. 아버님 매화의 입술이 떨렸다. 이형준 대감이 말에서 내렸다. 15년의 세월이 그의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었지만 위험 있는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다. 매화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순간 매화는 더 이상 기방의 유명한 기생이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15살 소녀로 돌아가 있었다. 아버님, 매화가 달려가 이형준의 품에 안겼다. 15년간 참아온 눈물이 비와 함께 쏟아졌다. 아가, 이형준이 딸을 꼭 안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널 데리고 떠날 걸 그랬다. 박무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대감님, 이제 모든 진실을 말씀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그들은 근처의 조용한 차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공자도 그들을 따라 들어왔다. 15년 전, 이영준이 입을 열었다. 나는 조정의 비리를 적발하려다 도리어 누명을 쓰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음모가 있었지. 매화는 숨죽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조정에는 비밀 문서를 위조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들은 유능한 서예가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했지. 그리고 이영준이 매화를 바라보았다. 네가 그들의 표적이 될 것을 알았다. 제가요? 매화가 놀라 물었다. 그래? 이형준이 슬픈 눈으로 대답했다. 너는 어려서부터 글씨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지. 그들은 네가 잘하면 너를 이용하려 했. 그래서 나는 너를 숨기기로 했. 그래서 이씨 마님께 부탁하신 거군요. 박무진이 말을 이었다. 이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감님은 매화 아가씨를 제게 맡기실 때 절대 그녀의 글씨 실력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김공자가 말했다. 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체포되었으니까. 박무진이 매화를 향해 말했다. 실은 제가 그 일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찾아온 것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매화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건가요? 그건 박무진이 김공자를 바라보았다. 김공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난 줄곧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 이형준 대감의 부탁으로. 그리고 당신의 스승으로서. 스승이라고요? 매화가 놀라 물었다. 그래.
김공자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밤마다 몰래 쓴 한시들, 내가 창가에 두고 간 책들로 연습한 거였. 매화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보호였다는 것을 깨달았. 하지만 이제 이형준이 말했다. 네가 선택해야 할 때가 왔구나. 나와 함께 돌아갈래?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매화에게 쏠렸다. 매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앞에는 두 갈래길이 놓여 있었다. 달빛이 차집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매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 안의 모든 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다. 아버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기방에 남고 싶습니다. 이형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매화야, 아버님께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전도 없이 행복합니다. 매화가 계속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씨 어머님도 계시고 저를 의지하는 동생들도 있습니다. 이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매화를 딸처럼 키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매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매화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제 글씨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박무진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매화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당신을 노리는 세력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전! 매화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정체를 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이형준 대감의 딸로서 그리고 기생으로서 살아가고 싶어요. 김공자가 미소 지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구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기방의 기생들이 무리지어 차집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언니! 어린 기생 춘향이가 문을 열고 뛰어들었다. 큰일 났어요. 누군가가 언니의 방에 침입했어요. 모두가 놀라 일어섰. 가봐야겠어. 박무진이 재빨리 밖으로 나갔. 기방으로 돌아왔을 때 매화의 방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서랍이 모두 뒤집혀져 있었고 그녀가 그동안 쓴 시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매화의 글씨를 찾아간 것 같소. 박무진이 방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영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직도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가? 아니요. 김공자가 갑자기 말했다. 이건 다른 뜻이 있을 거요. 그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매화의 글씨체를 흉내낸 위조된 문서가 있었다. 그들은 매화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어. 김공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문서는 반역을 꾀하는 내용이요.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박무진이 매화를 향해 말했다. 이제 당신에겐 든든한 보호자들이 있으니까요. 매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제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이 씨가 매화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널 도와주마. 우리 모두가 달빛이 어두운 방안을 비추었다. 매화의 앞에는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 김공자가 일어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우리가 진짜 범인을 찾아내야 하니까. 박무진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야겠소. 매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빛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기방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매화의 정체가 밝혀진 소문이 이미 도성 전체에 퍼진 듯했다. 이형준 대감의 따님이 기생이었다니. 그렇게 뛰어난 글씨, 실력이 다 이유가 있었군. 하지만 왜 기생이 된 걸까? 속삭임들이 기방 곳곳에서 들려왔다. 매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야금을 튜닝하고 있었다. 그때 박무진이 서둘러 들어왔다.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젯밤 침입자가 남긴 것을.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부채를 꺼냈다. 부채에는 특이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건... 이형준 대감이 부채를 유심히 살폈다. 청천당의 문양이군. 청천당이요.
매화가 물었. 김공자가 설명했다. 15년 전 조정의 비리를 주도했던 비밀 결사체요. 그들은 뛰어난 서예가들을 이용해 위조 문서를 만들었지. 그리고 지금은 박무진이 말을 이었다.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매화 아가씨를 이용해 더 큰 음모를 꾸미려 하는 것 같소. 바로 그때 한 젊은 기생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큰일 났어요. 그녀가 외쳤다. 도성 한복판에 매화 언니의 글씨로 된 반영 문서가 붙었대요.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 가봐야겠어. 박무진이 서둘러 일어섰. 저도 가겠습니다. 매화가 단호하게 말했. 위험할 수 있소. 김공자가 말렸. 하지만 이건 제 문제입니다. 매화의 눈빛이 단단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도성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큰 게시판에는 매화의 필체를 완벽하게 모방한 문서가 붙어 있었다. 이건 위조된 거요. 박무진이 문서를 자세히 살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군요. 제가 진짜를 보여드리죠. 매화가 앞으로 나섰다. 군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 붓을 가져오세요. 누군가가 붓과 종이를 건넸다. 매화는 그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써내려갔다. 하지만 그녀의 글씨에는 위조된 문서에는 없는 독특한 기운이 흘렀. 보시다시피 매화가 당당하게 말했다. 이것이 제 진짜 필체입니다. 그리고 전 절대로 반영 문서 같은 건 쓰지 않았어요. 군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 그때 박무진의 눈이 반짝였다. 잠깐, 이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매화를 바라보았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청천당이 노리는 것이 뭔가요? 이형준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 그들은 매화 아가씨를 함정에 빠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박무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은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어요. 더 큰 것이라면? 김공자가 물었. 바로? 박무진이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화살 한 발이 날아왔. 조심하시오. 김공자가 재빨리 매화를 감쌌다. 화살은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순식간에 혼돈이 일어났다. 군중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저기! 박무진이 지붕 위에 그림자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대신 화살에 묶여있던 쪽지가 바람에 날렸다. 매화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대감님, 어깨는 괜찮으신가요? 매화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공자의 상처를 살폈. 별것 아니요. 김공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짜 적의 정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겠어. 그들은 기방으로 돌아와 비밀 회의를 열었다. 박무진이 탁자 위에 여러 문서를 펼쳐놓았다. 청천당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들은 단순한 비밀 결사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왕실의 비밀 문서를 관리하는 내각의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 그렇다면 이형준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15년 전 내가 발견한 비리도. 네. 박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왕실의 비밀 문서를 이용해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대감님이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자 그들은 대감님을 제거하려 했죠. 하지만 왜 하필 지금? 매화가 물었. 그것은 김공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청천당의 우두머리가 곧 밝혀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때 이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 사실 15년 전 매화를 데려온 건 제가 아니에요.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저 진짜 보호자의 부탁을 받은 것뿐이었어요. 진짜 보호자라니? 매화가 놀라 물었.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분은 현 내각의 수장이신 홍대감의 부인이세요. 뭐라고요? 박무진이 벌떡 일어났다. 홍 부인은 이 씨가 계속했다. 청천당의 존재를 알아내신 분이에요. 하지만 혼자서는 그들과 맞설 수 없었죠. 그래서 이형준 대감의 딸인 매화를 보호하기로 하신 거예요. 잠깐! 김공자가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듯했다.
그렇다면 방금 그 화살도. 네. 이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홍부인께서 보내신 경고였을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매화를 지키고 계시니까요. 매화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왜 저를? 그건 박무진이 천천히 말했다. 아마도 당신의 글씨 때문일 겁니다. 당신은 왕실의 비밀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큰일 났습니다. 관원 하나가 허둥지둥 들어왔다. 홍대감께서 암살당하셨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무진이 재빨리 일어섰다. 서둘러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노리는 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관원이 뛰어들어왔다. 박형사님, 홍부인께서 이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박무진이 편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매화의 글씨 속에 있다. 매화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잠깐, 제가 그동안 쓴 시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15년간 그녀가 쓴 모든 시들.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 서두르세요. 박무진이 긴박하게 말했다. 청천당이 곧 움직일 테니까요. 달빛이 어스름하게 비치는 밤, 매화의 방에서는 15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필사적인 수수께끼 풀이가 시작되었다. 깊어가는 밤, 매화의 방에서는 초조한 기운이 감돌았다. 수백 편의 시가 바닥에 펼쳐져 있었고 모두가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고 있었다. 아가씨의 시들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건가요? 박무진이 물었.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요. 매화가 대답했다.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김공자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잠깐, 매화야. 당신이 쓴 첫 번째 시를 기억하오? 매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네, 그건. 그녀는 오래된 시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15살 소녀의 서툰 필체로 쓰인 시가 있었다. 달빛 아래 피어난 매화처럼. 매화가 읽기 시작했다. 아니, 김공자가 말을 끊었다. 시의 내용이 아니라 글자를 자세히 보시오. 박무진이 다가와 시를 들여다보았다. 이건 맞습니다. 김공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각 구절의 첫 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매화의 눈이 커졌다. 비밀 문서의 위치, 모두가 숨을 죽였다. 15년 전 어린 매화는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비밀을 시 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홍부인께서 이걸 아셨던 거군요. 이 씨가 감탄했다. 박무진이 재빨리 나머지 시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것 보세요. 매달 음력보름에 쓴 시들. 이것들을 모두 연결하면 지도가 됩니다. 이영준이 말을 이었다. 청천당의 비밀 문서가 숨겨진 장소로 가는 지도.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구십니까? 박무진이 경계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인이 들어왔다. 품이 있는 자태와 날카로운 눈빛. 분명 그녀였다. 홍부인! 이 씨가 놀라 외쳤다. 살아계셨군요. 박무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홍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죽음을 가장한 것은 청천당의 마지막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였어. 마지막 움직임이라면 매화가 물었. 그들이 곧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할 거요. 홍부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밤 그들은 비밀 문서를 모두 불태우려 하고 있어. 어디서요? 박무진이 급히 물었다. 경복궁 후원. 홍부인이 대답했다. 왕실 도서관 지하에. 매화가 마지막 시첩을 들어올렸다. 여기. 제가 어젯밤 쓴 시에도 그곳이 나와 있어요. 서두르세요. 홍부인이 재촉했다. 달이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해요. 박무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이형준 대감, 김대감. 두 분은 관군을 이끌어 주십시오. 매화 아가씨, 당신은 나와 함께. 위험할 거요. 김공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매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제가 써온 시들이 이 모든 것의 열쇠니까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 가시죠. 매화가 일어섰.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15년간의 시간이 그녀를 단련시켰고 이제는 진실과 마주할 때였다. 밤하늘의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경복궁을 향해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경복궁의 밤은 깊어갔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간간히 후원을 비추었다. 매화와 박무진은 조심스럽게 왕실 도서관으로 향했다. 여기입니다. 매화가 시집을 펼치며 속삭였다. 제시에 따르면 지하 입구는 북쪽 벽 아래에 있어요. 그들이 벽을 더듬어 찾아보니 과연 숨겨진 문이 있었. 과연 박무진이 감탄했다. 청천당이 15년간 숨겨온 비밀 장소로군요.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 숨으세요. 박무진이 매화를 끌어당겨 그림자 속으로 숨었다. 여러 명의 관리들이 비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저들이 청천당의 수뇌부겠지요? 매화가 속삭였다. 네, 하지만 박무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사람은? 매화도 놀라 숨을 들이켰다. 관리들 중에는 김공자가 있었. 어떻게? 매화의 목소리가 떨렸. 조용히 따라가 봅시다. 박무진이 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지하 통로를 따라 내려갔다. 아래에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문서를 불태워라. 누군가가 명령했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 매화와 박무진은 구석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았다. 넓은 지하실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쌓여 있었고 청천당의 수뇌부들이 모여 있었. 잠깐만요. 갑자기 김공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 김대감. 한 고위관리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도 우리의 일원 아니었어? 아니요. 김공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난 처음부터 당신들을 감시하고 있었어. 홍부인의 부탁으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이형준이 이끄는 관군들이 도착한 것이다. 덫에 걸렸군. 고위 관리가 비웃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소. 그가 횃불을 들어올렸다. 안 돼요. 매화가 뛰쳐나갔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 매화. 김공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예요. 매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시 속에 숨겨진 진실. 청천당의 실체. 그때 고위관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아, 과연 이형준의 딸이로구나. 하지만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넌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 무슨 말씀이시죠? 네, 아버지가 청천당의 창립자라는 걸. 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무진이 재빨리 그녀의 곁으로 달려왔다. 거짓말이에요. 매화가 소리쳤. 아니다. 매화야.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형준이었다. 그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아버님? 네가 알아야 할 때가 왔구나. 이형준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다. 그리고 내가 왜 널 보내야만 했는지도. 지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 횃불이 흔들리며 어둠과 빛이 교차했다. 지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형준의 고백은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래. 이형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청천당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조정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였다. 아버님, 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청천당은 원래 비밀 문서를 보관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이형준이 설명했다. 하지만 점차 권력에 눈이 멀어 부패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난 내부에서 그들을 감시하기로 해. 고위 관리가 비웃었다. 그러다 실패하셨지요? 그리고 당신의 딸을. 그래서 매화를 보내야만 했다. 이형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글씨 실력이 청천당이 노리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홍부인이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문서 하나가 들려 있었다. 청천당의 모든 비리를 기록한 원본이었다. 이걸 어떻게? 고위 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매화의 시 덕분이죠. 홍부인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15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박무진이 앞으로 나섰다. 이제 끝났습니다.
모두 체포하시오. 관군들이 청천당의 수뇌부도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매화가 이형준에게 다가갔다. 저를 보내신 것 이해합니다. 이형준이 딸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내 딸아. 하지만 네가 자랑스럽구나. 넌 기생으로서도 양반가의 규수로서도 훌륭했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화가 물었다. 김공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건 매화니가 결정할 일이오. 이제 넌 자유롭소. 매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기방에 남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요. 다른 이유라니? 이 씨가 물었다. 이제는 제 글씨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써주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박무진이 감동한 듯 매화를 바라보았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길이겠군요. 그래, 이형준이 딸의 어깨를 잡았다. 넌 이미 훌륭한 선비이자 예술가로 성장했구나. 봄바람이 지하실의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매화의 시첩에 쓰인 마지막 시가 바람에 날렸. 매화가 피었네. 봄바람 타고 진실이 피어나는 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자유를. 한 달 후 기방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다. 매화는 자신만의 서재를 열어 억울한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글씨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 씨는 여전히 기방을 운영했지만 이제는 예술과 교육의 장소로 탈바꿈했다. 젊은 기생들은 매화에게 글을 배우며 자신들만의 꿈을 키워갔다. 김공자는 매일 밤 찾아와 매화와 함께 시를 짓고 차를 마셨다.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박무진은 가끔 들러 매화의 안부를 물었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은 이제 따뜻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이형준은 딸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매화는 자신의 서재에서 새로운 시를 썼다. 꽃이 지고 나서야 깨달았노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을. 이제 나는 쓰리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매화의 붓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